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이제 4,9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5,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100포인트만 올라가면 끝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이제 한 2, 3%만 더 올라가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1.4%가 올라가면서 한 2, 3%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정말 빠르다면 이번 주 중에 5,000포인트 뚫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5,000포인트를 뚫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 사실 달라질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의미의 문제인 거죠. 이제 5,000포인트가 코앞이다 보니까 5,000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분들도 5,000포인트 갈 것 같은데 뭐 한다고 팔어 라고 하면서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홀딩 전략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고 매수세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재밌는 점은 원래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이끌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견인차처럼 끌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0.7%밖에 안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도 1.8%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나 했더니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11%대 급등을 해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의 주도장이 아니라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돈이 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꽤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때는 이제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가도 막 300대 500 몇십 이렇게 하거나 또 심할 때는 200대 600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들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조금 괜찮은 장세, 그러니까 이제 5천이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대형주만 가는 장세라든가 대형주들이 주도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조금 돌고 돌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다시 또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결국은 1,470원대를 다시 또 넘나들게 되면서 한때 이제 한국은행이라던가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던가 환율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한때 푹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환율 자체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연말에 이제 아무래도 환율을 좀 낮춰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연말까지는 먹혔으나 연초까지 계속해서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들과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또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뭐 유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럽도 지금 뭐 보복 관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무런 뭐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랑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겠죠.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야, 앞에 뭔가 지금 저기 맨홀이라든가 이렇게 또 구멍 같은 거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걸어가는 거랑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그걸 맞닥뜨려 가지고 봤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걸어가다가 그게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피해 간다거나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봉착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가 막 박살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스크, 환율 리스크라든지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뚫는다라고 하고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 뚫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언론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막 떠들 거예요. 막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됐다, 대단하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정말 이제 환희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뭐 물론 코스피 5천 뚫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죠. 우리 지수가 맨날 2, 3천 대 놀다가 5천이라는 숫자를 갔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5천 갔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 조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 그 점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자. 특히나 환율, 특히나 오늘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생기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대단한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약간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서 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수를 견인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전략은요, 두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략은요,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붙어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단타성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내려가 있는 종목들도 아주 많으니까 음봉 매매라고 할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려보는 그런 매매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매매하시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양봉 매매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쪽에 올라가는 매매, 그러니까 위에서 급등 나와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약간 내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내려와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기다리는 게 좋죠. 역발상 투자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쇼츠 저희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던가 제약 바이오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리는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둬라, 2차전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드릴 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꼭 올라간 종목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고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득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사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냥 지금은 중소형주들, 품절주들 이런 것도 급등 나오고, 동전주 보시다시피 뭐 인콘부터 해서 캠시스와 같은 이런 동전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 참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동전주들도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동전주들과 품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잘 살펴보시면은 자동차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같은 이런 기업들, 이게 이제 어디로 엮이나라고 하면은 2차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쪽, 수소차 전지 쪽 이런 쪽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정말 먹거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물론 품절주라든지 동전주 사라 이런 뜻은 아니고,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보시면은 러셀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부터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러셀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뭐 우량주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반도체 장비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쪽만 보지 마시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돈이 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 가고 나면 뭐가 갈까 하면은, 반도체 쪽은요 지금까지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유행 같은 거 같은 건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왜 아침마다 자기만의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출근하기 전에 하는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반도체 관련주가 가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가고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 디스플레이 쪽이 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은 지금 이렇게 러셀처럼 올라온 기업이 아니라 올라오기 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잡아 놓으신다면은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이득을 챙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라온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지금은 사실 체크해 볼 필요가 없는 게 거진 다 동전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상한가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이렇다 할 만한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뉴로메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상한가를 갔을 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것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나
CES 2026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거는 짧으면은 뭐 한 달, 길게는 1년 내도록 재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CES 2026에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거기서 로봇 이야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에 관심 둬라. 그리고 로봇이 전지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2차 전지 관심 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보이지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아직도 바닥에서 튀어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로봇을 생각 한번 해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건 로봇이 기계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두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A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끔씩 보인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면 되고요. 로봇이 이제 움직일 때 눈이 없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에도 자율주행 카메라 그리고 로봇의 카메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해성 옵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상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물론 동전주라서 먼저 갔긴 했지만 이런 관련주들이 카메라 관련주들이 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좀 잘 돌려보신다면은 올라간 종목에 이렇게 따라붙지 않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하면은 수익률이 되게 낮을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잘 보시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반등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요 반등이 무슨 그렇게까지 큰 상승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점 대비해서 이 상승은요. 120-30%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쪽에서 130%의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요 정도 상승이 나와야지 같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예요. 눈으로 보더라도 여기 있는 범위와 저 위쪽에 있는 범위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제 머리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120%고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120%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상승률이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쪽에만 달려들지 마라. 아래쪽에서 수익이 참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종목이 더 가는 걸 기다려봤자 사실 그게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이 저는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크다, 더 좋은 방식이 된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매매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시기는 올라가지 않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둘레둘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시야가 조금 넓으시다면 지금 시장은 메리트가 좀 높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상반기 내도록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제 예상보다는 강하게 흘러간 것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꾸역꾸역 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환율 정책이라던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사실 조금 강하게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예상보다 강하든 안 강하든 올라갈 거는 예상을 했고 상승장이 좀 나올 것 같다. 상반기 좀 좋을 것 같다. 상반기가 중소형 장세가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버텨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잘 버텨주고 있고 약간 우상향을 하면서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 상반기 어쩌면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이 분위기 기세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매할 건덕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요. 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만은 약간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모순되는 말인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되 건강 챙겨가면서 하라.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되 안전하게 해라. 운전을 하되 안전하게 해라. 약간 모순만 되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도 안전하게 하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기 올라간 종목들만 자꾸 눈을 돌리시면서 거기에 눈독 들이시면서 놓친 걸 아쉬워하고 저걸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걸 너무 구경하시기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을 좀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추가하면서 하신다거나 비중을 늘리신다거나 해서 이번 상승 장세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꼬여있는 계좌, 망가진 계좌를 좀 복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복구가 되자마자부터는 수익을 내는데 좀 전념을 다하신다면 이 시장에 맞춰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